국정원장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는 북한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역할, 즉 방첩정보기관이고 북한 정보 수집 분석기관입니다. 자, 그럼 국정원장이 북한의 ICBM 발사를 ICBM급 사거리를 가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초기 수준의 시험 비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북한이 뭐라 그러면 좀 이렇게 과잉되게 북한 부분에 반응을 하더니만 이제는 또 과잉이 아니라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애써 평가절하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국정원이 북한의 위협을, 정보를 과대 포장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일부러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어야 국정원이 제대로 된 이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북한의 지난 3일 발사한 ICBM에 대해서 재진입 기술과 종말 유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기 수준의 시험 비행을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라는 걸 확인되지 않았다,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 북한의 ICBM이 타격 가능한 실전용이 되지 못한다고 애써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원장이 무슨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러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국정원은 이런 북한의 ICBM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애써 낮추어 평가절하하면서 국정원의 과거 이 잘못에 대한 캐기, 즉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1순위로 올려놓고 13개 항목을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문학의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은순 제안 문건, 자익 교수 필명 사건, 자익 교수라고 하는 필명으로 SNS에 글을 올리던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육국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거구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의혹 등이 포함됐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논두렁시계라고 불리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받을 때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 부분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민간인 사찰 및 선거 개입 의혹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서훈 원장이 정치 개입을 안 하려고 적폐를 청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고 정치 개입이다. 현 정부의 입장에 맞추어서 국정원이 그런 정치적 사건들을 이렇게 캐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건은 왜 안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했고 지난 좌파 정권 당시 좌파 단체를 지원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은 그냥 넘기려고 하느냐,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 직원 580명을 해고했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관련 게이트들도 모두 조사해야 된다 하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그런 것도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좀 더 많이 조사해라 하고 부추겼고, 자,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 SNS를 장악했다고 청와대에 국정원이 보고한 문건도
조사를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그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 공작을 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이 잘못한 것은 다 조사를 하겠다고 서훈 원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샘물교회 교인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 2007년 당시에 아프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정권의 김만복 국정원장이 선글라스 맨을 데리고 007 가방 들고 아프간까지 가서 인질 석방을 해 왔는데요. 자, 이때 테러범들하고 협상을 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에게 협상을 하고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의혹이 한간에 엄청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범들한테 국정원장이 직접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을 석방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를 줬는가? 이제 공개한들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돈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이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설치면서 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길 바랍니다. 지금 본인들이 잘못해서 선교를 갔다가 이렇게 납치가 되어서 정부가 돈을 지불했다면 그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테러범한테 준 돈 말고도 공무원들이 이걸 해결한다고 여러 명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들은 돈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정보기관의 수장과 아랍어를 잘한다라는 한마디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려간 현지 맞춤형 정보요원의 얼굴 등을 다 드러내는 그런 정보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이 적폐 TF에서 분명히 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협상은 할 수 있는데요. 돈을 갖다가 굉장히 거액을 줬다는데 우리 정부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외신들은 탈레반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서 한국 정부가 돈을 주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국정원장 스스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자, 2명이 그때 살해됐는데요. 돈을 주고라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얼마를 줬는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갔으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한테는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했는지 더 나아가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장이 직접 설치고 얼굴을 드러내면서 요원까지 공개하면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당연히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을 했던 김만복 원장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한 2007년 9월에 샘물교회 교인이 아프간에서 납치되었을 때 인질 19명 이렇게 석방된 직후 이 선글라스 국정원 요원을 대동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되는 인질들과 호텔에서 사진을 찍고 아프간에서 국정원이 김 원장의 현지 활동을 담은 CD를 기자들에게 나눠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 김만복 개인의 일탈은 또 국정원의 그 인질 협상에 대한 돈 지불과 별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주한미 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문정인이, 그때도 측근이었습니다. 미 대사관에다가 청와대는 김만복 원장한테 아프간 인질 석방 과정에서 그림자처럼 행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 원장은 2008년 총선 출마를 희망했기 때문에 언론에 자신을 노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국정원장 시절에 부산기장이 고향인데 거기 출마할 거라고 지역 주민들을 수시로 국정원에 초대했고 또 국정원 사격장에서 총도 쏘아보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요. 잘하는 꼴입니다. 심지어 기장군 그 읍면에 청년회당 이침식, 농협주부대학 체육대, 풋살클럽 개장식에 국정원장 이름으로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MI6 국장이 자기 고향에다가 이런 사소한 행사에 MI6 국장 누구라고 보내면 007이 그게 뭐 삐까리 나겠습니까? 심지어 김 원장은 국정원장 당시 기장중학교 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홈페이지에 자기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더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 방북에 동행한 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갔다 온 뒤에 김양근이가 한국에 내려왔죠. 그리고는 대선 전날 느닷없이 12월 18일 날 평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양근 통전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대선 이후에는 김양근과의 방북 대화록을 만든 뒤에 1월 5일 이명박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적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해놓고는 이명박 인수위에 또 그걸 하나 뭐 업적을 쌓아서 잘 보여서 뭐 할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또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겠다고 이 당원 가입도 했죠. 그래서 이 대화록 내용이 1월 10일 중앙일보에 보도됐고 1월 28일 대화록 유출 때문에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는다라는 책을 2010년 10월에 냈는데요. 이 책에서 이 14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지대 구상을 밝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서해의 북한 해역, 한국 해역 구분 없이 평화해역을 만들자. 간첩선 왔다 갔다 하게 할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처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김정일이 군부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흔쾌히 수용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국정원은 직무상 비밀 누설로 김만복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 간첩인지 아닌지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에는 부산 기장에서 출마한다고 동문회에 화환을 보내다가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빚자 출마를 포기했고 2013년 6월 7월에는 그때 이제 당시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의록을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김만복은 국정원이 자기 허가 없이 공개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은 2008년 1월에 김만복의 지시에 따라서 남북대화 이 정상대화 회의록을 만들어서 이 서명한 근거도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 1월에 김만복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추가로 작성해라고 지시한 것도 의아스럽고요. 2015년 10월에는 또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4남북 정상선언이라는 회고록도 냈는데 이 회고록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즉 직통 전화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시로 김정일과 통화를 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잘못 전달됐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고 팩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 조사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요. 이 사건입니다. 김만복이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 국정원장이 왜 대선 전날 북한에 가서 이명박이 당선될 것 같아라고 일러주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간첩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또 노무현 정권 때 이 왕재산 사건이라고 그때 이제 1심에는 축소해서 잡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IT 업체를 운영 중인 이 김모 씨가 북한의 노동당 지령을 받고 20년간 간첩으로 활동한 사건을
당시에 좀 알고 있었는데 잡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당시 이 DJ 정권부터 IT 업체들이요, 그리고 뭐 디지털 단지감 있는 이런 업체들이 북한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그게 상당히 특혜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싼 인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을 이렇게 대충 개요만 플로만 주면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넘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브로커가 개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IT 업체가 외주를 주든 하청을 주든 사람들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처음에는 돈벌이 때문에 북한의 요구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간첩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386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좀 적발이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잡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의 2011년에 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았죠. 간첩단 사건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서훈 원장은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한 1심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들이 북측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 한국 정권의 중요한 자료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수사에 제대로 포함되었는가, 또 1심의 사건을 중단하도록, 수사 중단하도록, 축소하도록 압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가? 왜 갑자기 김성규 국정원장이 그만두게 되었는가?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미국 측이 한국에 알려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자, 서훈 국정원장이요, 공정하게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폐청산 TF를 운영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도 답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간첩을 적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보다는 북한과의 뒷거래 기관으로 주로 많이 국정원의 돈과 인력과 예산이 쓰여졌다. 그런 부분에서 그 기간에 이루어진 북과의 혹시 내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정치기관이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과거에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국정원이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DJ 노무현 정권의 일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관련된 미국 스파이 사건도 국정원이 개입됐는데 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지원, 세월호 참사 의혹 등이 포함됐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논두렁 시계라고 불리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받을 때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 부분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민간인 사찰 및 선거 개입 의혹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서훈 원장이 정치 개입을 안 하려고 적폐를 청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고 정치 개입이다. 현 정부의 입장에 맞추어서 국정원이 그런 정치적 사건들을 이렇게 캐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건은 왜 안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했고 지난 좌파 정권 당시 좌파 단체를 지원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은 그냥 넘기려고 하느냐,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 직원 580명을 해고했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관련 게이트들도 모두 조사해야 된다 하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그런 것도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좀 더 많이 조사해라 하고 부추겼고, 자,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 SNS를 장악했다고 청와대에 국정원이 보고한 문건도 조사를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그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 공작을 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이 잘못한 것은 다 조사를 하겠다고 서훈 원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샘물교회 교인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 2007년 당시에 아프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한 부분에 반응을 하더니만 이제는 또 과잉이 아니라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애써 평가절하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국정원이 북한의 위협을 정보를 과대포장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일부러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어야 국정원이 제대로 된 이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북한의 지난 3일 발사한 ICBM에 대해서 재진입 기수가 종말 유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기 수준의 시험 비행을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라는 걸 확인되지 않았다,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 북한의 ICBM이 국정원장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는 북한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역할, 즉 방첩정보기관이고 북한 정보 수집 분석기관입니다. 자, 그럼 국정원장이 북한의 ICBM 발사를 ICBM급 사거리를 가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초기 수준의 시험 비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북한이 뭐라 그러면 좀 이렇게 과잉되게 북한 타격 가능한 실전용이 되지 못한다고 애써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원장이 무슨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러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국정원은 이런 북한의 ICBM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애써 낮추어 평가절하하면서 국정원의 과거 이 잘못에 대한 캐기, 즉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1순위로 올려놓고 13개 항목을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은순 제안 문건, 자익 교수 필명 사건, 자익 교수라고 하는 필명으로 SNS에 글을 올리던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육국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거구단체